동물도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요, 번식을 멈춥니다. 동물도 하물며 그런데 사람이면 어떻겠습니까? 2020년도에요, 우리 출산율 목표치가 1.55명. 도저히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방향을 바꾼 측면은 없을까요? 프랑스 사르코지 때 법무부 장관 했던 라시다 다티라고 하는 여성 알고 계시죠? 법무부 장관 하면서 비혼모로 출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가능할까요? 저희 사회에 몇 가지 아픈 곳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아픈 곳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서민경제의 체감지수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조금 지나면 반환점을 돕니다. 돌이켜보면 남북 평화경착에 상당히 토대를 닦으셨고, 헌법 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그동안 굉장히 불평등했잖아요. 그 적폐청산을 포함해서 사회정의가 좀 정착되어 간다는 느낌이 국민들한테 있는 것 같고요. 경제에서도 여러 가지 통계 지수가 나왔습니다만 국민소득 3만불을 달성했다든지, 또 세계 7번째로 3050 클럽에 가입했다든지, 특히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 중에 처음으로 그 고지에 달성한 건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고용률이라든가 경제 지표가 저는 괜찮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여전히 소상공인이나 골목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이 많다, 이런 호소를 하는데요. 우리 총리님 보시기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혹시 판단이 있으십니까? 네, 우선은 경제가 발전할수록 불평등이 심화되는 구조가 예전부터 있었고요. 네, 그것에 핑계대고 싶지는 않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들께서 이 소비의 감퇴, 그리고 공급의 과잉, 게다가 온라인 구매의 급증, 세계에서 가장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요인에 따른 고통을 집중적으로 겪고 계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빨리 덜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경제 전체가 아직은 자신감을 가질 만하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30, 50 클럽,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고 인구가 5천만이 넘는 나라가 세계 7나라밖에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빼놓고 나머지 6나라는 전부 다 옛날부터 식민지 거느리면서 뺏어가기도 해가지고 경제력을 갖춘 나라인데, 유일하게 우리만 식민지로 착취당하고서도 그런 경지에 올랐다는 건 참 기적 같은 일이고, 이거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역량이고 피와 땀과 눈물의 덕분이라 생각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사상 최고의 외환보유고, 그리고 가장 좋은 국제신용평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거시지표가 국민 개개인의 고통을 정당화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점에서 정부가 더 세밀하고 또 때로는 더 대담하게 미래를 준비하면서 국민 개개인의 아픔에 더 눈을 크게 떠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총리님 답변 과정에서도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동네마다 사정이 많이 다르죠. 군산처럼 이제 고용 위기 지역이라든지 제조업이 갑자기 어려운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도 있는데요. 제가 보편적으로 보기에 최근에 소위 초저출산 때문에 인구가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이제 소비 여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오프라인 쇼핑이 온라인 쇼핑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이게 사실 굉장히 서민 경제, 골목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마치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을 잘못 펴서 서민 경제가 어려운 것처럼 호도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혹시 특히 이 초저출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늘 느끼고 있고요. 국내에도 번역 출간된 책이 있습니다. 일본 디플레이션의 비밀인가 하는 책이 있는데요. 수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출산이다 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 점이 굉장히 심각한 뇌관이 되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있고 그 점에서도 정부가 할 일이 태산같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그 국가들보다 훨씬 심각하죠. 네. OECD 출산율 평균이 1.68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0.98로 떨어졌습니다. 일본만 해도 초저출산을 걱정할 때 1.3 정도였는데 지금 그보다 조금 올라갔습니다. 네. 독일도 좀 올라갔고 프랑스, 스웨덴 다 올라갔습니다. 우리만 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오히려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 지표보다는 이 출산율이 여전히 낮은 것,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책도 포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 내용을 보면요, 사실은 저는 최근에 저출산에 대한 대응책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저출산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최근에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고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 이것도 물론 필요한 대책이긴 합니다. 그런데 0.98을 우리가 계속 끌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있지요. 네. 올해가 3차 기본계획 기간인데 3차 기본계획 기간의 목표치가 혹시 얼마인지 총리님 알고 계십니까? 목표 중심보다는 그 방법 중심으로 파라다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만 그 목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금 부끄럽습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목표 중심을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것은 아니고요. 2020년도에요. 네. 우리 출산율 목표치가 1.55명님. 올해가 19년입니다. 도저히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 달성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을 방향을 바꾼 측면은 없을까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출산율 회복에 비교적 성공한 선진국들이 그런 목표 중심의 정책으로 성공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저희 나름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유럽형의 경우에는 양성평등, 그리고 특히 여성의 경우에 출산과 보육을 거치고 난 뒤에도 내 직장이 그대로 있다, 직장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 이런 사회 구조가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됐다는 판단을 했고요. 지금 국내에서만도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에서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이 좋았을 때 2.67인가 2.34 그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세종시가 1.8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해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지원 정책을 다 쓰는 그런 경우이고요. 세종은 지원 정책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공무원들, 네, 공무원이 많으시고 여성 본인이 공무원이시거나 교사이시거나 또는 부군이 남편이 공무원이나 교사이시거나 직업적인 안정성이 대단히 높고 신도시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이 잘 돼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출생률 제고 정책으로서 지속 가능한 정책이 어느 쪽일까? 세종 쪽이 아닐까 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보시는 것처럼 목표를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충분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가는 방식을 바꿔봤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물도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요, 번식을 멈춥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는 건 동물도 하물며 그런데 사람이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문재인 정부가 남북한의 평화도 일정 궤도에 지금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만 정착을 시키고 사회 정의도 많이 안정시키고 경제의 기초가 지금 한일 관계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결국 국민들의 삶이 여전히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세계 최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삶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상징적 지표 아닙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제가 보기엔 우리 정부가 남은 2년 반 동안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은 말씀이고요. 저희 사회에 몇 가지 아픈 곳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아픈 곳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출산율의 경우에는 그러하고요. 자살률 또한 OECD에서 매우 높은 편인데 그나마 약간 좋은 신호가 있는 것이 작년 12월 이후에 계속 자살률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더욱더 확고하게 만들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경제 분야에서 소위 인구 문제를 질의하는 이유는 이게 복지부가 주무가 돼서 사회정책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출산 고령사회의 주무를 복지부가 아니라 기재부나 혹은 총리실에서 직접 챙기면서 주기적으로 대통령이 챙겨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옳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출산위원회도 바로 대통령 직속으로 둔 이유가 그것이고요. 단지 실무를 주로 담당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에 두고 있는데요. 혹시 효율을 더 높이는데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몇 가지 이 대책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중장기 과제라고 해서 당장의 이 뭐랄까 경기 부양 혹은 뭐 눈앞에 닥쳐 있는 여러 가지 선거, 뭐 임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자꾸 뒤로 밀리고 있거든요. 이제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터 새롭게 해야 되는데요. 여전히 경쟁 교육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빌 게이츠는 새로운 교육을 하자고 합니다. 일종의 빅 히스토리 교육이죠. 우주의 시작부터 현재 내가 존재하는 데까지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기적 같은 존재인지를 이해하도록 하면 당연히 그 세대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게 됩니다. 우리도 일종의 자유학기제 때 그런 빌 게이츠가 하고 있는 빅 히스토리와 같은 교육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런 취지로 교육의 부분적인 혁신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만은 그 취지만큼의 효과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여전히 그런 취지와 별도로 우리 사회 또는 부모들은 입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사회 구조 자체가 그런 분위기를 부추기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 한꺼번에 개선되지 않고는 교육만 야단쳐가지고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교육이 많이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4차 산업혁명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의 소위 가족 문화는 여전히 매우 봉건적입니다. 프랑스 사르코지 때 법무부 장관했던 라시다 다티라고 하는 여성 알고 계시죠? 네, 어렴풋하게 기억이 됩니다. 법무부 장관 하면서 비혼모로 아이를 낳고 출산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법무부 장관에서 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가능할까요? 예, 청문회 때 많이 시달릴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정책에서는 그러한 형태의 가정도 보호 대상으로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보호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아무런 차별을 받지 않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으면 출산율 올리기 쉽지 않을 건데요. 네, 국민들의 의식이 함께 변해져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느리긴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로 변하고 있다는 느낌은 듭니다. 뿐만 아니라 세종시가 출산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공무원이고 주거가 안정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이 주거, 직업 이런 게 안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공개념의 기초에서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거가 안정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은 시작이 됐습니다만 충분치 않을 것입니다. 충분치 않고 아까 직업의 안정, 양성평등 그런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경력 단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기묘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함해서 아동수당을 누진제로 하는 방안, 그리고 실제로 공무원연금 수준의 노후를 안정되게 하는 방안 등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 경제, 그러니까 혁신경제를 오른손에, 그리고 출산율을 실제로 높이는 것을 왼손에 두고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우리 총리님과 우리 국민님이 더 애써주시겠습니다. 네, 많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노원 상계동의 김성환입니다. 보궐초선 의원으로 처음 대정부 질문합니다. 조금 미흡한 게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리는 방법도 잘 모르는데